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가 26일을 기준으로 128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은평구청장 선거 민주당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은평은 많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경험이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7월 일찌감치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달 19일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모에 은평구청장 후보로는 김미경 구청장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은평구청장 선거에 당내 경쟁 구도에 관심을 쏠려왔는데 김 구청장이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당초 은평구청장 선거에 출마 의지를 내비쳤던 이현찬 전 서울시의원과 성음재 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평구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본선 승부처로 평가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2석과 서울시의원 4석, 구청장 자리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김미경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최초의 3선 여성 구청장 탄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뚜렷한 주자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남기정 전 은평구 의원이 은평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참여예산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참여예산 주민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예산 주민 제안은 일반, 청년, 청소년 동지역사업 4개 분야로 총 30억 원 규모입니다. 접수된 제안은 공론장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뒤 주민총회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된 주민 제안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제안서는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인 참여의 큰 숲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2026년 문화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문화진흥기금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청소년, 청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로 대상을 세분화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청년, 장애인, 문화예술인은 개인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는 총 9천만 원 규모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13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양천구청 문화과로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아버지 영양교실을 운영합니다. 아버지 영양교실은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신월보건지소에서 3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당뇨 예방 식사요법, 비만 콜레스테롤 관리 식사법 등 건강 강의와 요리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7일까지 신월보건지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문화상품 공모전을 엽니다. 주제는 한옥과 자연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 또는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문화상품입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법인, 사회적 기업, 작가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친환경 상품과 은평구민 또는 은평구 소재 단체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공모는 1차 서류와 2차 견본 접수로 진행되며 1차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20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상품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내 문화상품 가게 담달을 통해 판매됩니다. 서울시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이달 말부터 조기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에게는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 서울 지역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4.74%에서 지난해 6.27%로 증가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강도 높은 쓰레기 감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활 폐기물 다이어트 1000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시민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개 분량의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하루 약 60톤, 오는 2027년까지 자치구 한 곳의 발생량에 해당하는 생활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분리배출 실천 서약 챌린지와 100일 감량 도전, 아파트 단지 참여 프로그램,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와 인프라 개선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33년까지 생활 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는 7,407만 1,475명으로 전년도인 7,115만 6,947명보다 4.1% 증가했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19년에 7,116만 9,722명보다 4.1%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설 추석 연휴와 중국의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 시행, 고환율에 따른 대체 효과로 중국과 일본 노선 여객 증가 등이 실적 호조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으로 볼 때 올해에는 7,554만 명에서 7,855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공사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항 실적은 42만 5,760회로 종전 최대였던 2024년 41만 3,200회에 비해 3% 늘었습니다. 지난해 항공 화물 실적은 295만 4,684톤으로 2024년 294만 6,902톤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를 맞아 연두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인구 50만의 남동구인데요. 교통망 확대와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남동 구민들과 만났습니다. 남동구는 시청과 문화예술회관, 첨단 산업단지와 소래포구 등 행정과 산업, 환경을 두루 갖춘 인천 대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특히 인천의 중심지인 만큼 교통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구 일대를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은 물론 경인전철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경인선 추진과 월곶 판교 복선 전철에 노년역 급행열차 정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월곶에서 안양을 거쳐서 판교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역에 이것은 2029년까지 완결을 짓도록 하고 노년역을 통과는 하는데 완행이 있고 급행이 있어요. 완행은 당연히 통과되는 거고 급행을 통과시키는 추진을. 남동구는 만수천 보건사업 재정 지원과 9월 이지구 식물원 설립 반영 등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만수천 보건사업은 1990년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로 덮었던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되살리는 사업으로 남동구의 수건입니다. 저희가 행안부 충투심을 받을 적에 이 만수천 보건은 친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유사시에 요새 국지성 호우가 이제 잦은 만큼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담수 기능, 방제 기능도 함께 하는 것을 좀 강조했고 행안부도 그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과의 소통 시간에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꺼낸 유정복 인천시장은 남동구를 두고 인천의 미래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 2024년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남동구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해 인천 발전 도약의 기회로 삼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든다. 지금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1위 도시가 인천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것은 이제 초격차, 즉 따라올 수 없는 인천 바이오 단지를 하고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꾼다. 유 시장의 연두 방문은 남동구를 시작으로 오는 2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2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의 직영정비사업소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가 노동자의 생존권과 연관된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GM은 2월 15일부터 전국 9개 직영정비사업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한 상황인데요.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직영정비사업소 기존 직원들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남 광양과 곡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화재 예방이 산불을 막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씨를 끄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최근 발생한 곡성 산불 현장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습니다. 광양에서도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두 화재 모두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마른 나무와 낙엽 등에 옮겨 붙으면서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집중 예찰 활동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마을 곳곳을 돌며 보일러 주변 가연물 여부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화목 보일러의 경우 덮개를 제대로 닫지 않으면 불씨가 밖으로 튀면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 연통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주변에 가연물이 가까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소화기나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 원인을 보면 주택 등 건축물 화재가 약 6%를 차지했습니다. 담뱃불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까지 포함하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약 40%에 달합니다. 전국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 피해 면적은 4,003헥타르에 이르고 피해액도 해마다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각 행위를 멈춰주시고 화목 보일러의 재는 반드시 시켜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림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시고 외출 시에는 난방기구 전원을 꼭 확인하는 등 주택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 등 난방기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도축장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합니다. 기간 동안 주요 도축장 6곳을 중심으로 고기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항생제 성분과 세균 검사를 평소보다 늘리고 도축장과 부산물 처리 업체의 위생 상태도 집중 점검합니다. 경기도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의 건강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9세에서 39세 청년 4,400명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에게는 내시경과 뇌 검사 비용을, 소득 기준에 충족한 청년에게는 각종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